안녕하십니까? 이재희 지시TV입니다. 이번 주제는 2022년 제74주년 지헌절 편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사에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한 지헌헌법을 9차례에 걸쳐 개정하면서 헌정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정부의 형태 등 통치 구조에 큰 변혁을 가져온 헌법 개정은 제3차와 5차, 7차, 8차, 9차 개정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1,2공화국의 헌법 개정사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2공화국의 헌법 개정사는 제1차부터 제4차 개헌까지입니다. 제1차 헌법 개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개헌안은 1952년 7월 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제1차 개헌은 1952년 7월 7일 6.25 한국전쟁 중에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안과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발췌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표결 과정에서 기업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우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직선제로 선출하도록 했고 국회는 양원제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무총리 재청권과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차 헌법 개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개헌은 1954년 9월 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을 위한 대통령 연임 제안의 철폐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표결 결과 국회 제적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함으로써 1954년 11월 27일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제적의원 3분의 2가 의결 정족수이기 때문에 203명의 3분의 2는 135.3이어서 0.5 미만을 벌이면 135명이 의결 정족수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1954년 11월 29일 가결로 수정하여 발표되었으며 이를 4.4 개헌이라고 합니다. 개정헌법은 영토 변경과 주권 제약 등 중요 사항의 국민투표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였고 대통령의 고리 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제도는 폐지하였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택했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하였고 군법회의에 대한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차 헌법 개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3차 헌법 개정안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제1공화국 정권이 무너지면서 제2공화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6월 11일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218명 중 208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1960년 6월 15일 공포되었습니다. 제2공화국 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유일한 정부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임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권에 대한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하여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복수정당 제도의 보장과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정당 해산을 관할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화했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를 채택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 허가 또는 검열을 금지하였고 선거 연령을 20세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차 헌법 개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4차 개헌은 1960년 3.15 부정선거 관련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은 1960년 10월 17일 제안하여 11월 29일에 개정되었으며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란 형벌 법규는 법규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고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정 헌법은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제자의 처벌과 반민주 행위자의 국민권 제한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헌법은 부정선거 관련자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지헌절 제74주년을 맞이하면서 제1, 2공화국의 헌법 개정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3, 4, 5공화국의 헌법 개정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1공화국의 두 차례의 헌법 개정은 정권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하야와 망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2공화국 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제2공화국 헌법은 1961년 5.16 군사정변에 의해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1, 2공화국의 몰락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2년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민주 정치에 대한 관심과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과 제1, 2공화국의 헌법 개정사를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헌법적 가치가 공유되었길 기대하면서 이제이 지식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